안녕하세요. 1번님들. 오늘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와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 상대방이 이 관계를 연애로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와 연애로 전환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 그리고 재회 커플이라면 상대방이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와 재회 가능성과 재회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시기까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두 분의 관계는 겉으로는 질서, 원칙, 책임의 틀 안에 놓여 있지만 그 안에서 과거의 판단과 선택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강한 각성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교류라기보다는 서로가 옳다고 믿어온 기준과 가치관을 재정의하도록 요구받는 관계로 보이는데, 한때는 이게 맞는 관계인가에 대한 질문을 피하거나 미뤄왔을 수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하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소드 5번의 에너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말과 판단으로 인한 상처 혹은 보이지 않는 힘 겨루기가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누군가가 이기기 위해서 말했거나 옳음을 증명하려다가 관계 자체가 소모된 느낌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로 인해서 두 사람 모두 이겼지만 남은 것이 없는 공허함이나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네, 정리해드리면 이 관계는 운명적으로 다시 점검되고 재정렬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고, 과거의 방식과 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서로의 기준을 존중하되 누가 옳은지를 가리는 싸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관계 에너지입니다. 네, 그럼 우선 상대방 현재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은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스스로를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 네, 첫 번째 카드가 컵 7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이 마음속으로 여러 가능성과 감정을 동시에 떠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1번님에 대한 감정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감정이 확신인지 순간적인 설렘인지 혹은 관계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착각인지 스스로도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복잡하지만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네, 여기에 소드 킹 카드가 나오면서 상대방은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이성으로 눌러서 통제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주도권을 지려는 성향이 강해 보이고, 지금 감정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차분하고 거리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지만 이거는 감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감정을 관리하려는 선택에 가까워요. 하지만 세 번째 카드가 컵 나이트가 마지막에 자리하면서 상대방의 본심 깊은 곳에는 여전히 1번님을 향한 호감과 부드러운 감정, 그리고 언젠가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는 욕구가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표현은 즉각적이기보다는 스스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명분과 안정이 생겼을 때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가까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상대방은 1번님을 향한 감정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성으로 감정을 눌러두고 있고, 마음 한편에서는 다시 다가가고 싶은 로맨틱한 욕구를 조심스럽게 품고 있는 속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카드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이 관계는 감정은 남아있지만 방향과 합의가 없는 전환 직전의 관계로 보이는데, 두 분 관계 에너지는 이 관계가 가볍게 흘러가는 관계가 아니라 과거의 선택과 말,
기준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와 있어요. 다만 옳고 그름을 가리려다가 서로가 지친 상태이고 계속 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정리해야 하는가를 피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속마음은 감정은 분명 있지만 확신은 없고 이성으로 감정을 관리하면서 지금은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한 상태예요. 즉 정지 상태와 감정 보류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는 썸도 연애도 완전한 단절도 아닌 결정 대기 상태로 읽혀지고 누군가 먼저 명확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흐르지 않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즉, 이 관계는 감정이 없어서 멈춘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서 정리된 관계로 보입니다. 기다림은 답이 되지 않고 누군가의 선택이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인 거예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이 관계를 연애로 확정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이 이 관계를 연애로 확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감정을 현실적인 선택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컵 나이트 카드인데 1번님을 향한 호감과 설렘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충분히 로맨틱한 상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은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는 마음은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 감정은 아직 책임을 전제로 한 연애라기보다는 마음속에서만 머무르는 이상적인 감정에 가깝습니다. 네, 여기에 완드 5번 카드가 나오면서 상대방의 내면에서는 이 관계를 선택하는 순간 감당해야 할 갈등과 충돌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주변 상황, 기존의 관계, 자신의 입장이나 자유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그 과정에서 생길 마찰과 에너지 소모를 이미 예측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연애는 설렘보다는 싸움과 선택의 연속으로 먼저 인식되고 있고 그 부담이 행동을 멈추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완드 2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이 상대방이 아직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선택지를 열어둔 채 관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1번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놓을 생각은 없지만 동시에 다른 가능성이나 미래의 방향도 함께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지금 당장 하나를 선택해서 책임지기보다는 상황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거리를 유지하면서 판단을 미루고 싶어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방은 1번님을 향한 감정이 부족해서 연애를 확정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 감정 이유에 따라오는 갈등이나 책임, 선택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결정을 유예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열어두되 관계를 공식화하는 선은 넘지 않으려는 태도가 상대방의 핵심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이 지금 선택한 태도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이 선택한 태도는 관계를 완전히 끊지도 깊이 들어오지도 않는 거리 유지입니다. 첫 번째 카드가 펜터클 9번 카드인데 이 카드는 상대방이 지금 자신의 삶과 감정의 균형을 스스로 지키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연애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의존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혼자서도 충분히 안정된 위치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1번님과의 관계에서도 감정적으로 얽히기보다는 일정한 선을 지키는 태도를 선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카드는 펜터클 나이트 카드인데 이 태도가 충동적인 회피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된 느린 정지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은 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감정에 휩쓸려서 움직이기보다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쪽을 택했어요. 변화보다는 유지, 진전보다는 안정이 우선이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 이상으로 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컵 8번 카드는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는 한 발 물러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마음이 완전히 식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감정이 깊어질수록 더 복잡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감정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계를 버리겠다는 결단보다는 지금의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한 후퇴에 가까워 보여요. 네, 정리해드리면 상대방은 1번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책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안정과 감정 통제를 우선시하면서 천천히 멈춰 서 있는 태도를 선택한 상태입니다. 감정은 남아있지만 그 감정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한 발 물러나 있는 것이 이 사람의 현재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1번 님이 많이 답답하실 텐데 그럼 1번 님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계 흐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번 님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현재의 거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이 관계는 긴장과 버티기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균열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첫 번째 카드는 완드 7번 카드인데 네, 두 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과 방어적인 에너지가 계속 유지됨을 의미해요. 서로가 먼저 물러서지 않으려는 마음, 혹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태도가 이어지면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버티는 상태로 고착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펜터클 3번 카드인데 네, 관계를 다시 쌓아갈 기회 자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상황적으로는 다시 협력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지만 이 가능성은 누군가의 명확한 제안이나 행동이 있을 때만 작동하는 구조예요. 즉,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이 카드의 긍정성은 실제로 실현되지 못한 채 잠재력으로만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드 3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지 못한 감정과 오해가 쌓이면서 결국 마음의 상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락이 없다는 사실보다 선택받지 못했다는 인식이 1번님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실망과 아픔이 깊어질 수 있어요. 상대방 역시 죄책감이나 미련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흐름입니다. 네, 정리해드리면 1번 님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경우에 이 관계는 겉으로는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적인 거리와 상처가 점점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소멸에 가까워지는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기다림 자체가 관계를 회복시키기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이에요. 네, 그럼 반대로 1번 님이 움직였을 때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 1번 님이 먼저 움직였을 경우에 이 관계 흐름은 감정 소모를 줄이면서 방향을 명확히 하는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데요. 첫 번째 카드가 이 힘 카드입니다. 감정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결과를 재촉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분하고 단단한 태도로 상황을 주도할 때 가장 좋은 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불안이나 집착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의 중심을 지킨 상태에서의 선택이 관계의 분위기를 바꾸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완드 3번 카드인데 행동 이후에 관계에 전망이 생김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은 1번님의 움직임을 계기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는 즉각적인 연애 확정이라기보다는 관계를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계산하고 계획하는 단계로의 진입을 뜻합니다. 즉, 정체되어 있던 관계가 최소한 앞을 바라보는 상태로는 전환이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소드 에이스 카드는 이 움직임이 결국은 명확한 대화와 진실의 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동안 애매하게 남아있던 감정과 입장이 정리되면서 상대방의 속내나 관계에 대한 기준이 말로 드러날 수 있어요. 이 과정은 순간적으로는 날카롭고 긴장될 수 있지만 더 이상 혼란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1번님이 움직였을 때 이 관계는 감정적인 승부가 아닌 이성적이고 명확한 방향 설정의 국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결과가 연애든 정리든 최소한 모호함 속에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흐름이고 1번님에게는 주도권과 명확성을 되찾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관계가 연애로 전환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관계가 연애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감정의 크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다루느냐에 달려있는 구조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카드가 이 소드 퀸 카드입니다. 이 관계가 감정에 호소하거나 분위기에 기대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흐름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연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솔직하면서도 냉정한 대화, 그리고 서로의 입장과 한계를 명확히 짚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애매한 기대나 돌려 말하는 태도는 오히려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을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소드 2번 카드입니다. 현재 이 관계가 결정을 미룬 균형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데 연애로 갈 수도 이대로 멈출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지만 누구도 먼저 선택을 내리지 않으면서 흐름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조합은 연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선택을 회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감정 소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마지막에 이 절대 카드가 나왔는데 이 관계가 연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행동이나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속도 조절과 감정 조율이 필수적임을 말해줍니다.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조건과 감정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단계적으로 합의해 나가야 하는 관계인 거예요. 즉, 가능성은 급진전이 아니라 조율을 전제로 한 연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관계는 명확한 대화와 선택이 이루어질 경우에 한해서 연애로 전환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자연 발생적이거나 감정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기준을 드러내고 합의해 나가는 성숙한 방식일 때에만 열리는 구조인 거예요. 네, 그럼 이 관계에서 1번 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관계에서 1번 님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준은 더 이상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감정의 반복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카드가 소드 10번 카드인데 이미 마음속에서 충분히 상처받았고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더 깊은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지겠지라는 기대나 상대방의 애매한 태도를 감내하는 방식은 이제 1번 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기준입니다. 고통이 명확해진 지점에서는 스스로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이 심판 카드인데 이 관계를 과거의 감정이나 미련이 아닌 현재의 선택으로 다시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일반님 역시 감정에 끌려서 반응하기보다는 이 관계가 자신의 삶과 가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스스로에게 떳떳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인 겁니다. 이거는 상대를 심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라는 요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완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는데 이 관계가 계속되든 끝나든 1 번님에게는 새로운 선택을 시작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요. 이 카드는 이 관계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서 주도적으로 삶의 에너지를 다시 점화하라는 기준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1 번님이 원하는 방향과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정리해드리면 1 번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상처의 반복을 끊고 현재의 선택을 직시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주도권을 놓지 않는 겁니다. 이 기준이 지켜질 때 이 관계는 비로소 연애로 전환될 자격을 갖추거나 혹은 1 번님을 더 나은 시작으로 이끌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답답한 1 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완드 나이트 카드입니다. 이 관계에서 1 번님에게 주어지는 조언은 더 이상 머릿속에서만 고민하면서 멈춰 있지 말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흐름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이 카드는 충동적으로 감정을 쏟아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의 열정과 의지를 분명한 방향으로 실어 움직이라는 메시지에 가까운데, 지금처럼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 태도는 관계를 안정시키기보다는 정체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상대의 반응을 지나치게 예측하거나 두려워하다 보면 1 번님 자신의 에너지가 점점 식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데, 결과가 확실히 보이지 않더라도 나로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봤다라는 지점까지는 가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이 행동은 매달림이나 설득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지킨 상태에서의 솔직한 표현과 제안이어야 하는 거예요. 네, 정리해드리면 기다림으로 관계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주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결과보다 내가 나답게 움직였는가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이 관계는 연애로 전환되든 정리가 되든 최소한 1 번님에게는 더 이상 미련이나 정체감이 남지 않는 흐름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네, 물론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왔고 그렇다고 외면하기에는 아까운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이런 애매모호함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서 사랑 하나쯤은 단순하고 그냥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1 번님이 그 사람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님들, 오늘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와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 상대방이 이 관계를 연애로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와 연애로 전환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 그리고 재회 커플이라면 상대방이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와 재회 가능성과 재회가 가능하다면 구체적 시기까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는 전반적으로 불확실함과 정체, 그리고 감정의 봉인 상태로 읽혀지는데, 겉으로 드러난 상처보다 속에 숨겨진 감정과 오해가 훨씬 많은 관계이고, 서로가 서로의 진짜 마음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첫 번째 카드가 이 달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감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불안이나 의심, 착각, 망설임이 반복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감정이 확신으로 자리 잡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 흔들리고 있고, 상대방의 진짜 의도나 감정을 두고 계속해서 혼자 상상하고 해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서 관계가 더 깊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고 예민해지는 경향이 강해 보여요. 네, 두 번째 카드는 펜터클 4번 카드인데, 이 관계에서 서로가 마음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잃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거나 마음을 열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카드는 붙잡고 있음이 곧 정체로 이어지는 모습을 강하게 드러내고, 관계가 유지되기는 하지만 발전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소드 4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현재 두 분 모두가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서 휴식 상태에 들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인 행동이나 감정 표현보다는 생각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에너지가 강합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피하고,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상처를 최소화하려는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두면 지금 두 분의 관계는 감정은 있지만 확신이 없고, 놓고 싶지는 않지만 다가갈 용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면서 마음속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정지 버튼이 눌린 듯 멈춰 있어요. 이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관계는 쉽게 끝나지는 않겠지만, 누군가가 먼저 용기를 내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답보 상태가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는 현재 두 분 관계는 이제 끝난 것도 시작된 것도 아닌 경계선 관계분들이 많이 보러 오셨을 것 같은데요. 연애도 아니고 완전한 단절도 아닌, 감정은 남아있지만 행동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 달 카드로 인해서 이 관계는 상대방의 진짜 의도와 감정을 확신할 수 없는 관계이고, 그 펜터클 4번은 서로가 감정을 놓지 못한 채 움켜쥐고만 있는 집착과 방어 에너지, 그리고 이 소드 4번은 행동하지 않기로 합의된 듯한 정체, 거리두기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썸처럼 설레는 흐름도 아니고, 재회처럼 적극적인 감정 교류도 아니고, 완전히 끝난 관계처럼 감정이 정리된 상태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남아있지만 움직이면 무너질까봐 멈춰있는 관계. 그러니까 서로를 의식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멈춘 채 시간을 버티는 관계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관계는 감정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보류 상태, 정지된 관계, 혹은 마음만 이어진 관계로 읽히는 흐름입니다.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의 속마음에는 분명히 감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카드가 이 컵 에이스 카드인데, 이 카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이 새롭게 느끼는 감정의 시작, 혹은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한 순수한 호감과 감정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완전히 식은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번님에게 다시 감정이 열려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감정은 아직 행동으로 이어질 준비가 된 감정이라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감정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완두 6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상대방이 2번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좋은 존재로 기억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관계에서 자신이 실패한 사람, 부족했던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고, 최소한 좋은 사람, 의미 있었던 관계로 남고자 하는 욕구가 큰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어정쩡하게 끝내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달린 남자가 함께 나오면서 이 감정은 의도적으로 멈춰진 상태에 놓여 있는데,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한 모습이에요. 타이밍이나 상황 혹은 관계가 다시 움직였을 때 감당해야 할 책임을 고려하고 감정을 보류하고 관망하는 쪽을 택하고 있어요. 제 상대방의 속마음은 감정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번님에 대한 호감과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감정을 현실로 옮길 경우에 발생할 변화와 부담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대방은 마음속에서는 이번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현실에서는 거리두기와 정체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감정을 끊어내려는 태도라기보다는 시간을 벌면서 감정을 안전한 위치에 묶어두고 있는 흐름인 거예요. 네, 정리해드리면 상대방은 2번님에게 감정이 있고 좋은 감정으로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쪽을 선택한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 관계를 연애로 확정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이 이 관계를 연애로 확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안정된 개인 상태를 깨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있는데요. 첫 번째 카드가 펜터클 9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이 현재 혼자서도 충분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자신의 일상, 환경, 자존감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와 깊이 얽히지 않아도 생활이 돌아가고 감정적으로도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시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라는 관계를 선택함으로써 생길 변화와 책임이 지금의 안정감을 흔드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절대 카드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이 감정 조절을 강하게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님에 대한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선을 지키고 균형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카드는 지금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판단이 스스로 내려진 상태를 보여주고 감정을 천천히 희석시키거나 최소한 폭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모습인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이 전차 카드인데 상대방이 본인 인생의 주도권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는데 연애를 시작하는 순간 감정의 방향이나 삶의 리듬이 상대에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의 목표와 속도를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어요. 즉, 이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인생 흐름에 연애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상대방이 연애를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삶의 안정, 균형,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다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번님에게 호감과 감정은 있지만 그 감정을 연애라는 형태로 책임지기에는 지금의 자신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 관계를 애매하게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놓지는 않고 연애로 확정하지 않는 대신에 거리 유지와 감정 관리,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현재 선택한 태도와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이 현재 선택한 태도는 의도적인 감정 거리두기와 관망입니다. 첫 번째 카드가 컵 4번 카드인데 이 관계에서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일부러 무덤덤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감정 제한이나 관계 흐름이 들어와도 즉각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를 닫아두면서 상황을 흘려보내는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는 달 카드인데 이런 태도의 이면에 불안과 혼란이 깔려 있음을 드러냅니다. 상대방은 이 관계를 생각할수록
확신보다는 걱정과 망설임이 커지고 있고 자신의 감정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직면하기보다는 애매하게 피하거나 모호한 태도로 남겨두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명확해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흐름인 겁니다. 네, 세 번째는 펜터클 퀸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이 현재 현실적인 안정과 자기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감정보다는 현실, 설렘보다는 일상, 관계보다는 자신의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연애나 관계 확장보다는 자신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버티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상대방의 태도는 관심이 없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거리를 유지하는 선택입니다. 불확실한 감정에 휩쓸려서 관계를 흔들리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선 안에서만 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판단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대방은 적극적인 표현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감정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을 은근히 피하고 안정적인 위치에서 이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은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불안과 현실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은 거리두기와 관망을 선택하고 있고 자신의 일상과 안정이 흔들리지 않는 선까지만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어요. 그럼 2번 님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경우에 관계 흐름은 어떻게 될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번 님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경우에 이 관계는 겉보기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내부에서는 긴장과 충돌이 점점 쌓이는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여요. 첫 번째 카드가 펜타클 킹 카드인데 관계가 당장 무너지거나 단절되지는 않음을 보여줍니다. 큰 변화 없이 현 상태가 꽤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일상을 지키면서 관계를 버티는 모습이에요. 상대방 또한 감정적으로 급하게 정리하거나 끊어내기보다는 안정적인 거리 유지를 선택하면서 관계를 관리하라고 할 거예요. 네. 완도 6 번은 이제 이러한 정치 속에서도 상대방이 2 번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2 번님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최소한 이 관계에서 패배하거나 후회로 남기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등을 돌리기보다는 좋은 인상과 체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어가려는 태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완드 5번 카드가 함께 나오면서 이 안정적인 유지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경쟁, 감정 충돌이 누적이 되는데 명확히 말하지 않은 감정, 풀리지 않은 오해, 그리고 각자의 자존심이 서서히 부딪히게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함과 긴장감이 커질 수 있어요.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대로 계속 가도 되는 걸까?'라는 불편함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2 번님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경우에 이 관계는 깨지지는 않지만 깊어지지도 않는 상태로 유지되고 서로의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경쟁과 감정의 불균형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흐름은 결국 누군가의 감정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작은 계기로도 충돌이나 거리감이 표면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즉,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내면의 갈등과 답답함이 누적되어서 장기적으로는 긴장감이 커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그럼 반대로 2번 님이 움직였을 때 관계 흐름은 어떨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번 님이 이 관계에서 먼저 움직일 경우에 관계의 흐름은 정체에서 벗어나서 빠르게 전환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텐데, 첫 번째 카드가 완드 나이트 카드예요. 2번 님의 행동이 점점 표현이든 연락이든 혹은 관계에 대한 명확한 제스처든 상대방의 정체된 에너지를 강하게 자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심스럽게 유지되던 균형이 깨지면서 관계가 더 이상 멈춘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드 나이트 카드인데 그 전환이 매우 빠르고 직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감정이 숨겨진 채 이어지던 흐름이 끝나고 서로의 생각과 입장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솔직한 대화나 날카로운 질문 혹은 관계의 방향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만큼 긴장감도 함께 상승합니다. 다만 이거는 파괴보다는 정리와 명확화를 위한 충돌에 가까워요. 그리고 태양 카드가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는 분명한 결론과 해소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애매하게 남아있던 감정과 관계의 위치가 드러나면서 서로가 어떤 마음인지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싶은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숨겨져 있던 답답함이 풀리고 오해나 불안이 걷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번님이 움직였을 때의 관계 흐름은 빠른 전개, 솔직한 충돌, 명확한 결론의 구조를 가집니다. 이 결론은 반드시 연애의 시작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지금처럼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지는 않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흐름이 이번님에게 심리적으로 훨씬 덜 소모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불확실함을 견디는 것보다는 움직임을 통해서 관계의 실체를 확인하고 빛 아래로 끌어올리는 에너지인 거예요. 즉, 이번님이 움직이면 관계는 빠르게 흔들리고 솔직한 대화 직면을 거쳐서 애매함이 걷히고 명확한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해방감과 정리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관계가 연애로 전환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계가 연애로 전환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은 감정보다는 이성이 훨씬 우위에 있는 구조를 읽혀지는데 첫 번째 카드가 소드 킹 카드입니다. 이 관계에서 감정의 흐름을 주도하기보다는 논리나 판단, 현실적인 계산이 먼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상대방은 연애를 감정의 결과로 선택하기보다는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지금 내 삶에 맞는 선택인가를 냉정하게 따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소드 2번 카드인데 이성적인 판단조차 결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연애로 가는 길과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멈춰 서 있고 결정을 미루는 쪽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거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순간 감정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선택을 보류하는 모습입니다. 네, 세 번째는 컵 5번 카드인데 이 관계가 연애로 전환될 경우에 상대방이 과거의 상처나 실패 경험, 후회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전 관계에서의 상실감 혹은 이 관계가 잘 되지 않았을 때의 상처를 미리 예상하고 있어서 연애를 시작하기보다 아쉬움을 안고 멈추는 쪽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종합해보면 이 관계의 연애 전환 가능성은 감정은 있지만 현실적인 판단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연애로 이어질 확률은 조금 낮은 편이고 누군가가 명확한 결단을 내려야만 전환이 가능한 구조인 거예요.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관계는 연애로 발전하기보다는 아쉽지만 선택하지 않은 관계 혹은 마음에 남은 채 지나가는 인연으로 남을 가능성도 조금 커 보입니다. 네, 즉 이 관계는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이고 결단이 없는 한 연애로 전환되기보다는 미련과 아쉬움이 남는 형태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관계에서 2번 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관계에서 2번 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애매함 속에서 머무르지 않겠다라는 자기 선언이에요. 이 심판 카드는 이 관계가 이미 한 번 혹은 여러 번 되돌아보고 정리할 시점에 와 있음을 알려줍니다. 더 이상 감정을 미루거나 상대의 태도에 맞춰서 스스로를 보류 상태로 두는 것은 이번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카드는 다시 시작하든 끝내든 선택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 번째는 별카드인데 그 선택의 중심에 자신의 회복과 존엄감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이나 가능성보다 이 관계가 이번님의 마음을 치유하고 빛나게 하는지 아니면 불안과 결핍을 키우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희망은 상대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감정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연인 카드인데 이 관계에서의 선택이 단순히 상대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임을 보여주는데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해서는 안 되고 마음, 행동, 책임이 일치하는 관계만을 연애로 받아들이겠다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즉, 2번님이 지켜야 할 기준은 명확함, 자기 존중, 그리고 상호적인 선택입니다. 상대가 분명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2번님 역시 애매한 위치에 자신을 두지 않겠다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이 지켜질 때 이 관계는 다시 태어날 만큼 달라지거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방향으로 회복되거나 혹은 더 건강한 인연을 선택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드리면 2번님은 이 관계에서 애매한 유지 상태를 허용하지 말고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선택을 하고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관계만을 받아들이는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2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계에 대한 조언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계산하지 말고 하지만 조급해지지도 말라는 메시지인데 이 컵 나이트 카드입니다. 이번님에게 지금 필요한 태도가 부드럽지만 진실한 감정 표현임을 말해주는데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상대의 반응을 시험하듯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왜곡 없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카드는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감정의 진정성을 지키라는 조언이기도 한데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연애로 이어질지 집착하기보다는 이번님 스스로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솔직했는가를 기준으로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존엄을 잃지 않는 감정 표현을 강조하는데 매달리거나 감정을 과도하게 쏟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따뜻하지만 단정한 태도로 나는 이런 마음이다 라고 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2번님은 이 관계에서 상처보다 정리와 평온을 얻을 수 있어요. 종합해 보면 이 관계에서 2번님에게 주어진 조언은 사랑을 증명하려 애쓰지 말고 사랑스러운 태도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연애든 이별이든 이 컵 나이트의 선택은 2번님을 감정적으로 한 단계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줄 거예요. 네, 오늘 기분이 어떠냐고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오늘 어떤 마음 상태인지, 어떤 것에 눈살을 찌푸리고, 어떤 것에 웃고 있고, 어떤 것에 설레이고, 어떤 것에 심쿵하는지, 그걸 알아채고 조용히 내 마음속 어딘가에 다정하게 다가가 있는 사람이 이번님의 그 사람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3번님들. 오늘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와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 상대방이 이 관계를 연애로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와 연애로 전환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 그리고 재회 커플이라면 상대방이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와 재회 가능성과 재회가 가능하다면 구체적 시기까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이제 감정과 상황이 과부하된 상태에서 방향에 대한 혼란과 지연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먼저 이 완드 10번 카드는 이 관계가 이미 감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한계치에 가까워졌음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 중 한쪽 혹은 양쪽 모두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부담, 기대를 과도하게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관계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이제는 너무 무겁다. 더 이상 예전처럼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펜터클 7번 카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데 지금까지 쏟아온 시간, 감정, 노력에 대한 회수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인내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어요. 즉, 이 관계는 정체되어 있지만 완전히 멈춘 상태는 아니고 판단을 유예한 채 관망하고 있는 국면에 가깝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컵 7번 카드는 이 관계 안에 감정적인 혼선과 착각 혹은 선택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마음, 관계의 미래, 지금 느끼는 감정이 진짜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확신보다는 상상과 가능성 위에서 관계를 바라보고 있어서 현실적인 기준이 흐려져 있는 모습인 겁니다. 네, 종합해 보면 현재 두 분의 관계는 버겁지만 놓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확신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감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현실로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방향 설정이 부족한 흐름입니다. 이 에너지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진전되기보다는 누군가의 기준 정리나 선택이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현재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어떻게 될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 현재 진짜 속마음 봤을 때 이 카드 조합은 상대방이 감정을 배제한 채 매우 이성적이고 방어적인 상태에서 관계를 재평가하고 있는 국면임을 보여주는데, 먼저 이 소드 퀸 카드는 상대방이 지금 감정보다는 판단을 우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아예 없는 상대라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선을 긋고 있는 모습에 가까운데, 상대방은 현재 이 관계를 냉정하게 바라보려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보다는 이 관계가 나에게 합리적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 모두에서 감정 표현이 줄어들었거나 의도적으로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강합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소도 7번 카드인데 그 상대방 속마음 안에는 숨김과 회피 그리고 솔직하지 못한 감정이 동시에 존재함을 보여주는데, 상대방은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있고 관계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계산하고 있거나 최소한 상처받지 않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어요. 동시에 상대방 스스로도 이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서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네, 마지막 심판 카드는 상대방은 이미 마음속으로 중요한 결론의 문턱에 서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완전히 정리할지에 대한 내적 판단이 진행 중이고 과거의 일들과 감정들을 다시 되짚어보는 단계인 겁니다. 아직 최종 선택이 외부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리해보면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은 감정을 억누른 채 자신을 보호하면서 관계 존속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느끼고 스스로에게 어떤 정직해지려는 과정에 들어선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정말 종합해 보면 현재 두 분 관계는 감정은 남아 있지만 이미 연애의 자연스러운 흐름에서는 벗어나 보이고, 이 관계는 썸의 설렘 단계도 아니고
안정된 연애 단계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온 과정에서 감정적, 현실적인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럼에도 쉽게 포기하지 못한 채 관망하고 기다리는 상태. 동시에 이 관계에 대한 기대와 착각, 가능성이 뒤섞여서 혼란을 키우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요. 여기에 상대방 속마음이 이 소드 퀸 카드랑 소드 7번으로 나오면서 상대는 이미 감정보다는 자기 보호와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솔직한 감정 표현보다는 숨김과 거리 조절을 선택하고 있고, 이 신판 카드로 보아서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정리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거의 정리하는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감정이 완전히 끝난 관계는 아니지만 연애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결론을 미루고 있는 과도기적인 관계 혹은 정리 직전의 판단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 그럼 상대방이 이 관계를 연애로 확정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 조합은 상대방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상처나 두려움, 내적 모순 때문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먼저 이 악마 카드는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 가볍지 않다라는 점을 말해줘요. 단순한 호감이나 썸의 설렘이 아니라 집착이나 의존, 죄책감, 두려움이 뒤엉킨 상태에 가까워 보이는데, 이 사람은 3번님에게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동시에 그 감정이 자신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까봐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애로 확정되는 순간 자신이 감정적으로 휘둘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 카드는 소드 2번 카드인데, 상대방이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을 미뤄둔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선택지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가리고 있고,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태도에 가까워요. 연애로 확정하면 분명히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데, 상대방은 그 무게를 지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애매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 이 소드 3번 카드는 이 관계의 밑바탕에 이미 상처의 기억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이별과 실패한 연애 혹은 현재 관계에서 이미 한 번 이상 마음이 다친 경험이 이 사람의 판단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연애로 들어가는 순간 다시 아플 수 있다는 공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쪽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종합해 보면 상대방이 이 관계를 연애로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의 깊이를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끌림은 분명하지만 그 끌림이 가져올 상처와 책임이 두려워서 스스로를 묻고 결정을 미루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상대방의 감정이 더 커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연애로 전환되기보다는 이 사람이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는 한 같은 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흐름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현재 선택한 태도와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들은 상대방이 지금 이 관계를 정리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주도권을 준 채 자신이 유리한 타이밍에 한번 크게 움직이려는 태도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먼저 이 완드 2번 카드는 상대방이 3번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닫아두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즉흥적으로 감정에 뛰어들기보다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관계인지를 멀리서 재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대방은 현재 관계를 관망하면서 자신에게 더 유리한 조건과 분위기, 확실한 명분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움직일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계산하는 단계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옆에 카드가 완드 나이트 카드인데, 상대방 안에는 한 번은 그래도 움직이고 싶다라는 충동과 욕구가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차갑게 단절하는 타입이라기보다는 마음이 달아오르면 갑자기 거리감을 좁히거나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식의 열정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카드는
지속성과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이 꾸준히 이어지기보다는 확 끌어올고, 그 다음에 다시 속도를 늦추는 패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완드 6번 카드인데 이 카드는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자신이 이기고 싶다, 멋있게 보이고 싶다, 주도권을 잡고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상대방은 3번님과의 관계에서도 본인이 우위에 서거나 최소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쉽게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동시에 섣불리 확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연애 자체보다도 이 관계에서 자신이 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정리해보면 상대방이 현재 선택한 태도는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되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타이밍을 보고 있다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은 움직여서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불리해지거나 어떤 상처받는 상황을 피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승리자처럼 관계를 이끌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네, 따라서 상대방의 태도는 당분간 조용하다가 또 갑자기 또 강하게 다가오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행동이 나온다면 상대방은 그 행동을 통해서 관계를 확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확신과 우위를 먼저 확보하려는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3번님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경우에 관계 흐름은 어떻게 될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 조합은 관계가 급격히 끊어지거나 폭발적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조용히 굳어지면서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이 여사제 카드는 침묵과 관망의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감정은 오히려 속으로 더 깊이 쌓이는 구간이에요. 다만 이 침묵은 감정적인 친밀감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각자의 마음속에 선을 긋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모른 척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속마음을 공유하지 않는 상태로 굳어질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카드가 펜타클 퀸 카드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성격이 점점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틀로 고정됨을 의미합니다. 연애 감정보다는 편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존재, 혹은 감정적인 의지가 아닌 생활적, 정서적 안정감에 가까운 관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안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연애로 확장될 여지가 줄어드는 방향이기도 한 거예요. 네, 마지막 그 완드 킹 카드는 관계의 주도권이 상대방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됨을 보여주는데 3번님이 움직이지 않는 동안 상대방은 자신의 방식과 타이밍에 맞춰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흐름에서는 상대방이 필요할 때만 접근하고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시 거리를 두는 패턴이 굳어질 수 있어요. 네, 종합해 보면 3번님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경우에 이 관계는 조용히 유지되지만 연애로 발전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중심의 관계로 굳어지고 3번님이 감정을 쓰는 위치에 머물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제 3번님이 움직였을 때의 관계 흐름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흐름은 행동의 결과가 즉각적인 성취나 감정 폭발로 이어지기보다는 아픔을 드러낸 다음에 관계의 바닥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먼저 이 펜타클 5번 카드는 3번님이 움직이는 순간 관계 안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결핍감과 외로움, 상처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상대방에게 거절당하거나 밀려나는 흐름이라기보다는 '나만 이 관계에서 버텨왔던 건 아닐까.'라는 감정이 명확해지는 계기에 가까운 거예요. 행동 자체가 관계의 불균형을 분명히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소드 4번 카드인데 그 이후의 관계가 잠시 멈추거나 거리를 두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짐을 말해줍니다.
감정적인 소모를 더 이상 이어가기보다는 각자가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회복해야 하는 구간이 들어와요. 이 휴식은 관계를 끝내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정비 시간에 가까운 겁니다. 네, 마지막 이 펜터클 에이스 카드가 나왔는데 이 과정을 거친 뒤에 관계에 새로운 토대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전과 같은 애매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고받는 현실적인 관계 혹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새로운 시작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연애로의 직접적인 급진전보다는 이제는 최소한 무엇은 분명해진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흐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정리해보면 3번 님이 움직였을 때의 관계 흐름은 아픔을 직면하고 잠시 멈춰서 정리한 뒤에 더 건강한 기준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감정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갈지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지를 분명히 해주는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제 이 관계가 연애로 전환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은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 조합은 감정만으로는 어렵지만 조건과 흐름이 맞아떨어질 경우에 완성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함을 보여주는데, 먼저 이 별 카드는 이 관계에 아직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의미해요. 서로에 대한 신뢰의 회복, 그리고 상처의 치유, 그리고 다시 제대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희망은 기적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성질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고 현실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희망인 거예요. 그다음에 옆에가 컵 나이트 카드인데 연애로 전환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정적인 제한이 등장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진심 어린 표현, 사과, 고백 혹은 관계를 부드럽게 정리하려는 시도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카드는 감정에는 충실하지만 행동의 지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 번의 말이나 이벤트로 관계가 자동 확정되기보다는 진심을 행동으로 얼마나 이어갈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월드 카드는 이 관계가 미완으로 끝날 확률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만약에 연애로 확정된다면 비교적 깔끔하게 공식화될 수 있고, 반대로 연애가 아니라면 미련 없이 한 사이클을 마무리하는 결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끌고 가는 관계로 남기보다는 끝까지 가서 정리가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관계가 연애로 전환될 현실적인 가능성은, 그러니까 희망은 존재하지만 감정 표현이 실제 행동과 지속성으로 이어질 때만 성립되는 흐름입니다. 즉, 말이나 분위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처 회복 이후에 명확한 감정 제한과 책임 있는 행동이 따라온다면 연애로 완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는 연애가 아닌 완성된 마무리로 정리될 가능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관계에서 3번 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 조합은 감정에 끌려가기보다는 안정과 현실, 경계라는 세 가지 측면을 분명히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는데, 이 첫 번째 카드가 완드 4번 카드입니다. 관계 안에서 최소한의 안정과 존중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연락이나 만남, 태도에서 기본적인 일관성과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직 연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3번 님은 불안한 상태를 감정으로 포장하면서 버티는 위치에 머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펜터클 에이스 카드인데, 관계를 대할 때 기대치를 낮추고 현실적으로 확인되는 행동만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이에요. 말이나 분위기, 가능성보다는 실제로 상대방이 보여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앞서거나 아직 증명되지 않은 미래를 미리 신뢰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마지막 완드 5번 카드는 이 관계에서 자신의 입장과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불편함과 긴장을 감수해야 한다는 카드인데,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침묵하거나 상대방의 방식에 맞추기만 하면 관계는 상대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3번님은 필요한 순간에는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드러내고 부딪히더라도 흐려지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관계에서 3번님이 지켜야 할 기준은 불안한 안정에 머물지 말고 확인된 행동만 믿고 그리고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질 때만 이 관계는 연애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3번님이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그럼 이제 3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황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지금 이 관계에서 3번 님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가 감정이 아니라 주도권과 기준을 스스로 쥐는 것임을 분명히 말해 주는데, 이 카드는 기다리거나 상대의 선택을 바라보는 위치가 아니라 관계의 틀을 정하는 사람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상대방의 반응이나 기분, 타이밍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구조에 머물지 말고 3번 님이 이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은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애매한 관계를 허용하는 순간 이 관계의 규칙은 상대방 기준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카드는 감정 표현을 극단적으로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 위에 구조를 세우라는 메시지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손을 분명히 해야 하고, 책임 없는 관계에는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이어가든 정리하든 그 선택의 주체가 상대방이 아니라 3번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 관계에서 이 카드가 주는 조언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관계만 허용할 때 이 관계는 비로소 연애로 전환되거나 혹은 미련 없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사람을 나중에 다시 만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잘해주면 되지.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만 더 참자 하면서 뒤로 미룰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오늘 나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눈빛 하나가 그 사람과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미루거나 아끼지 말고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3번 님의 울림이 그 사람 마음에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4번님들. 오늘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와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 상대방이 이 관계를 연애로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와 연애로 전환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 그리고 재회 커플이라면 상대방이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와 재회 가능성, 재회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시기까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이 관계가 이미 완전히 끝난 상태라기보다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현실적인 선택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보류된 관계임을 강하게 보여주는데요. 우선 첫 번째 카드가 펜터클 2번 카드입니다. 두 분 모두가 관계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채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요. 서로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감정 하나만으로 선택하기에는 상황이나 조건이 복잡하고, 그래서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카드는 아직 끝내지 못한 관계, 그러나 지금 당장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네, 두 번째 카드가 별 카드인데 이 관계 안에서 여전히 희망과 기대, 그리고 언젠가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데 두 분 중에 적어도 한쪽은 이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마음 한켠에 회복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다만 이 희망은 매우 조심스럽고 스스로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형태예요. 겉으로는 차분하거나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아직 관계의 빛을 완전히 끄지 못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세 번째 카드가 악마 카드가 나오면서 이 점이 관계의 핵심인데 이 관계는 단순히 그리움이나 사랑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집착이나 미련, 끊지 못하는 감정적인 연결, 혹은 서로에게 익숙해진 의존 구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 악마 카드는 다시 만나고 싶다기보다는 놓아도 될 것 같은데 놓아지지 않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다시 이어진다고 해도 과거와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동시에 경고하는 거예요. 네, 카드 흐름으로 봤을 때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는 현재 단절된 관계 분들이 많이 보러 오셨을 것 같은데요. 종합을 해보면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는 끝난 관계이지만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희망은 남아있고, 하지만 그 희망이 건강한 재만남의 형태인지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인 겁니다. 재회 가능성 자체는 완전히 닫혀 있지 않지만 지금의 에너지로는 감정에 끌려서 다시 엮이는 재회가 되기 쉽고, 관계의 구조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같은 이유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은 재회가 될 수 있느냐보다는 이 재회가 사모님에게 정말로 회복이 되는 죄인지 아니면 다시 묶이는 재회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단계임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재회를 서두르기보다는 이 관계가 왜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무엇이 두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 시점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은 어떤 마음일지 진짜 속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데, 먼저 이 바보 카드는 상대방의 내면에 여전히 충동적이고 솔직한 마음이 살아있음을 의미해요. 이 사람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고, 때로는 아무 계산 없이 다시 다가가고 싶은 생각,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욕구가 순간적으로 올라옵니다. 상대방 안에는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미련 섞인 자유로운 감정이 분명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옆에 완두 9번 카드가 나오면서 이 사람은 이미 관계에서 여러 번 상처를 입었고 지칠 만큼 버텼다는 인식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자동으로 방어 태세를 취하는 거예요. 다시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먼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상대방이 아직 이 관계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지만 동시에 더 이상 쉽게 마음을 열 수 없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카드는 소드 퀸 카드인데 상대방의 최종적인 태도이자 현재 스스로에게 내린 결론에 가까운데 감정보다는 이성, 판단, 자기 기준을 앞세우고 있고 감정이 흔들릴수록 더 차갑고 거리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속으로는 감정이 살아있지만 겉으로는 이 관계는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단속하고 있어요. 재회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는 열려 있지만 이성적으로는 매우 조심스럽고 냉정한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마음은 아직 남아있고 순간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은 충동도 있지만 이미 많이 지쳤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이성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는 상태인 거예요. 네, 재회를 아예 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정 하나만으로 움직일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재회는 그리워서 돌아가는 선택이 아니라 조건과 안전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한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다가오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다시 생각나는 내적 갈등 상태에 가까워요. 감정은 남아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가 분명한 카드 조합인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이 관계를 진짜 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 조합은 단순한 감정 미련을 넘어서서 이 관계가 상대방 삶의 구조 안에 깊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이 먼저 펜타클 10번 카드는 이 관계가 상대방에게 안정과 익숙함, 정서적인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에게 4번님과의 관계는 지나간 연애가 아니라 한 시절의 감정이나 추억을 넘어서 자기 인생의 일부처럼 체화된 그런 관계인 거예요. 함께했던 시간, 쌓아온 신뢰, 정서적인 교류가 너무 깊어서 이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은 곧 자신의 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해도 마음에서는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카드가 연인 카드인데, 이 카드가 이 관계가 여전히 선택의 대상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은 이 관계를 이미 지나간 것으로 확정하지 않았고,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관계, 다른 선택지와 비교되는 관계로 두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카드는 단순한 사랑 감정보다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 자체를 의미하는데, 완전히 돌아가겠다는 결심도, 완전히 떠나겠다는 결단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이 관계를 마음 한켠에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악마 카드가 더해지면서 이 관계는 상대방에게 끊기 어려운 감정적인 집착과 의존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상대방은 이 관계가 자신에게 완전히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놓으려고 하면 불안감과 공허감, 상실감이 크게 올라옵니다. 4번님은 이 사람에게 편한 사람이지만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동시에 쉽게 끊어지지 않는 연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놓는 순간 자신의 감정적인 균형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상대방이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사랑 하나 때문이 아니라 이 관계가 자신의 삶에 주는 안정감, 선택지로서의 의미, 그리고 감정적인 의존이 동시에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4번님이 그리운 사람이기 이전에 없어졌을 때 더 불안해지는 존재에 가까운 거예요. 다만 이 조합은 동시에 중요한 경고도 담고 있어요. 재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감정의 구조나 관계의 패턴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의존과 집착, 불안의 반복 구조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놓지 못하는 이유가 사랑의 확신이 아니라 놓았을 때의 불안에 더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에서 중요한 질문은 상대방이 왜 떠나지 못하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이 4번님인지 아니면 자신의 불안 때문인지인 거예요. 네, 그럼 재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은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재회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관계의 핵심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 다시 이어질 경우에 반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카드가 컵 5번 카드인데, 이 관계 안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실감과 후회, 서운함이 남아있음을 의미하는데, 재회가 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상처받았던 기억과 감정이 완전히 치유된 상태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다시 웃고 대화를 나누더라도 마음 한편에는 '그때 왜 그랬을까? 또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라는 감정이 잠재되어 있어요. 이 카드는 과거의 감정이 현재 관계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 카드가 소드 10번 카드인데, 이 관계가 이미 극단적인 감정 소모나 결정적인 상처를 한번 크게 겪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상대방이나 사번님 중 한쪽은 혹은 두 사람 모두가 그때 정말 끝이라고 느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재회가 이루어질 경우에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예전의 기억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작은 갈등에도 과거의 극단적인 감정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 세 번째 카드는 이 펜터클 2번 카드인데 재회 이후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보다는 계속 흔들리고 저울질되는 상태에 머물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다시 만나도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한 방향으로 정렬되지 않고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다시 멈춰야 할까라는 고민이 반복될 수 있어요. 즉, 재회 이후에도 관계의 확정성이 부족해서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같은 선택을 계속 반복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한번 크게 무너졌던 패턴이 그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작동을 할 거고 그 결과 관계는 계속 균형을 잃고 흔들리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조합이 말하는 핵심은 문제가 제외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제외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감정과 기준이 해결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는 형태만 바꿔서 다시 나타나는 점이에요. 따라서 이 재회는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질수록 오히려 반복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과거의 상처와 관계의 기준을 명확히 짚고 나서서 선택할수록 반복을 줄일 수 있는 재회로 읽혀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4번 님이 이 관계에서 절대 다시 허용해서는 안 되는 행동 패턴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 조합은 상대방이 말과 태도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책임과 선택은 회피하는 구조를 다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경고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 카드가 컵 나이트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감정 표현이 부드럽고 로맨틱하지만 감정의 지속성과 현실적인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패턴을 의미해요. 상대방이 그때그때의 감정으로 다가오고 그럴듯한 말이나 분위기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면서도 관계를 명확히 책임지지 않는 태도는 다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애틋하고 다정하지만 행동은 흐릿해지는 방식의 접근은 이 관계를 다시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카드는 소드 킹 카드인데 이성적 판단을 가장한 일방적인 기준 설정과 통제를 뜻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논리와 판단을 정답처럼 내세우면서 사번님의 감정이나 입장을 분석 대상처럼 다루는 태도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설명하러 들기보다는 감정을 판단하거나 정리해버리는 방식, 그리고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성적이다라면서 관계 주도권을 독점하는 행동은 관계 균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카드는 이 교환 카드인데 교환 카드는 관계를 말로만 정당화하고 실제 변화는 만들지 않는 고정된 틀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런 관계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천천히 가는 게 맞다와 같은 명분 아래 관계를 애매한 상태로 오래 유지하려는 태도는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카드는 책임 있는 선택 없이 도덕이나 원칙을 핑계로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패턴을 강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4번님이 이 관계에서 절대 다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감정적인 말로 접근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 그리고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재단하고 통제하려는 행동, 그리고 변함없는 관계를 옳은 선택처럼 포장하는 구조입니다. 이 조합은 재회가 이루어진다 해도 말이나 논리, 명분만 있고 실제 행동과 구조 변화가 없는 관계라면 그 재회는 다시 같은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에게 이 카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정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봐야 하고 논리가 아니라 관계에서의 책임을 보고 명분이 아니라 변화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4번 님이 제외 시에 반드시 먼저 제시해야 할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건들은 상대방을 시험하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선에 가까운데요. 먼저 이 3번 카드는 재회가 두 분만의 감정 회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합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면 감정을 숨기거나 혼자 견디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열어놓고 공유할 수 있는 소통 구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불편한 감정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위기, 문제를 웃어넘기지 않고 대화로 풀 수 있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제외 조건으로서 이거는 감정을 혼자 감당하지 않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완드 3번 카드인데 관계의 방향과 계획을 말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난다면 지금은 잘 지내보자가 아니라 이 관계를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애매한 현재 유지가 아니라 관계의 다음 단계에 대한 공통된 의식과 타임라인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이 부분을 회피한다면 재회 자체를 재고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이 소드 8번 카드가 나왔는데 그 재회 이후에도 과거처럼 침묵과 회피, 눈치 보기, 혼자 참고 버티는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명확한 선을 긋는 조건입니다. 사모님이 불편함을 느끼는데도 말하지 못하고 관계를 잃을까 봐 스스로를 묶어두는 상황은 다시 허용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은 상대방에게 불편하면 말할 수 있고 말한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사모님이 반드시 먼저 제시해야 할 제외 조건은 감정을 함께 나누는 열린 소통, 그리고 관계의 방향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그리고 혼자 참고 묶이지 않겠다는 명확한 경계 설정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제외는 다시 4번님이 더 많이 참게 되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이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이번 제외는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구조가 바뀐 관계로의 재출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조건을 상대방이 실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매우 순탄하지만은 않다라는 현실적인 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카드가 완드 나이트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이 조건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과 감정적인 움직임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을 의미해요. 상대방은 조건을 냉정하게 검토하기보다는 순간적인 열정이나 감정으로 해볼게, 그냥 바꿔볼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첫 반응은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카드는 행동의 지속성보다는 순간적인 추진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동시에 경고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 심판 카드인데 이 조건이 상대방에게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얼버무리거나 애매하게 넘기기 어렵고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놓이게 되는데 따라서 이 조건은 상대방을 흔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이 사람의 진짜 의지를 드러내는 분기점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완드 5번 카드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내적 갈등과 저항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상대방은 바뀌고 싶어 하면서도 기존의 방식과 습관을 내려놓는 데서 강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어요. 특히 관계의 주도권, 자신의 자유, 감정 표현 방식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음속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말로는 동의하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 잦은 마찰이나 시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 조건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순간적인 추진력과 제외의 욕구는 분명히 충분히 있어요. 자기 변화를 요구하는 지점에서는 강한 내부 저항과 갈등을 겪고 그 결과 이번 선택이 이 관계의 진짜 분기점이 되는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님께서 꼭 보셔야 할 핵심은 상대방의 첫 반응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도 행동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도 조건을 무너지지 않고 지키는지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 3장의 조합은 이번에는 말로만의 동의가 아니라 충돌 속에서도 유지되는 선택만이 진짜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구체적 시기는 언제쯤일까 시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컵 4번 카드인데 빠른 재회보다는 정체와 망설임 이후에 열리는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이 컵 4번은 상대방이 이미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감정적으로 무뎌져 있거나 마음의 문을 한 반쯤은 닫은 상태를 보여주는데, 따라서 재회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바로 성사되기보다는 일정 기간의 공백과 관망이 지나간 뒤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전까지는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컵 4번은 약 1개월 내외의 멈춤 구간, 그러니까 혹은 이대로 끝인가라는 체념이 한 번 지나간 뒤에 상대방의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시점을 가리킵니다. 보통은 무소식이 길어지거나 이제 감정이 식은 것처럼 느껴진 뒤에 재회의 실마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중요한 점은 이 시기의 재회는 그림이 폭발해서 돌아오는 형태가 아니라 녹으려 했지만 놓아지지 않았다는 자각 이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나 재접촉이 오더라도 조심스럽고 탐색적인 방식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그 시기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감정의 정체 구간을 한 번 더 지나간 뒤에 상대방이 이 관계를 그냥 흘려보낼 수 없겠다고 느끼는 시점으로 읽혀집니다. 빠르면 몇 주, 보통은 한 달 전후의 흐름으로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카드가 주는 조언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재회를 재촉하거나 자극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감정을 인식할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빠른 재회로 이어지는 역설적인 길인 겁니다. 네, 그럼 이제 4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컵 3번 카드입니다. 재회를 무거운 결론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숨을 돌릴 수 있는 관계의 온도부터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카드는 혼자 버티거나 혼자 견디는 방식의 사랑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4번님은 그동안 이 관계에서 감정을 혼자 감당하고 이해하는 역할을 스스로 맡아왔을 가능성이 큰데, 이 카드는 이제 관계를 혼자 짊어지지 말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구조로 바꾸라는 조언이에요. 제외 기준에서 이 카드는 다시 만나게 된다면 처음부터 진지한 약속이나 무거운 결론을 요구하기보다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웃음이 섞일 수 있는 단계부터 허용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담과 긴장을 먼저 내려놓을수록 상대방의 방어도 더 쉽게 풀릴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전제는 분명합니다. 이 카드는 아무 기준 없이 가볍게 만나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앞서서 제시한 조건과 경계는 유지한 상태에서 표현 방식과 관계의 분위기만 부드럽게 가져가라는 조언이에요. 진지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진지함을 강요하지 말라는 뜻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4번님께 필요한 조언은 혼자 참지 말고 감정을 나누고 관계의 온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웃을 수 있는 대화, 편안한 교류, 솔직하지만 가벼운 소통이 이번 재회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관계는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숨쉬는 겁니다. 진짜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진짜 인연은 거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 서로의 진심에서 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멀어진 것 같지만 막연히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확신 아닌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다가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시작되는 그 사람 생각에 마음이 몽글몽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음에 와 닿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